마크는 무조건 랩 앨범이 나올 건가 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열어보니까 너무 안정적이고 예쁜 보컬 앨범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마크 자체의 그 저음이라던가 낮은 그 아름다운 목소리, 읊조린 듯한 보컬 발성 같은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태용 같은 경우에는 틀을 확장시키고 좀 그걸 깨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돌 보컬리스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그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완성된 선배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 섬세하고 감정의 흐름이 너무 정교해요. 퍼포먼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약간 손꼽히게 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잭슨 왕과 비교했을 때 텐이 또 그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맞아요. 퍼포먼스 아닌가? 모든 K-음악 매력을 다양하게 참견하는 프로그램 K-팝 참참.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헌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분을 모시고 K-팝 이야기 정말 재밌게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 또 이분과 함께 재미있는 K-팝 이야기 나눠보고자 바로 조혜림님 모셨습니다. 음악평론가 조혜림의 삶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개인 인스타그램 채널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책도 내셨잖아요. 책 홍보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음악의 쓰임이라는 책을 냈고요. 제가 음악 일을 하게 된 과정들과 그 음악을 일을 하게 되면서 만난 아티스트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약간 에세이고요. 감성적인 에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혜림님과 나눠볼 팀 그리고 이제 솔로 프로젝트들이거든요. 바로 NCT, 최근에 또 마크, 그리고 NCT 위시, 그리고 NCT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솔로 프로젝트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NCT의 솔로 프로젝트와 그리고 NCT 위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CT라는 브랜드의 현재, 미래, 사실 이제는 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느낌이 있고, NCT라는 그룹이 어느 정도 완숙기에 접어들면서 솔로 프로젝트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솔로 작품이라면 역시 마크의 The First Fruit 아니겠습니까? 이 마크의 First Fruit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NCT의 솔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자고요. 먼저 혜림님, 마크의 솔로 미니 앨범 The First Fruit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지금 힘내밖에 안 떠오르는 거거든요. 계속 그 힘내 챌린지만 계속 떠올라가지고 마크 하면은 계속 그 힙합 발레를 쳐야 될 것 같고 그 챌린지만 계속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긴 하지만 퍼스트 프루츠 앨범 자체는 그 마크가 살아온 4개의 도시들이 있잖아요. 밴쿠버, 뉴욕, 토론토, 서울, 이 도시들의 감정과 감성을 다 잘 내면의 정체성을 표현한 앨범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크가 원래 래퍼로서 유명했기도 하고 래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좀 보컬적인 면모를 좀 많이 강화시킨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NCT에서 사실 가장 바쁜 멤버가 누굴까 생각해 봤을 때는 마크죠. 마크가 드림, U, 그리고 NCT 127, 그리고 NCT 프로젝트, 정말 거기다가 슈퍼엠이라는 프로젝트에서도 마크가 있었고, 정말 팔방미인 멤버로서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그리고 솔로 프로젝트도 사실 고등 래퍼에 출연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 앨범에 이영지 씨가 또 피처링을 하기도 했었죠. 정말 바쁜 멤버인데, 그래서 이분이 솔로 앨범을 낼 때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까 사실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그런 점을 아까 혜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개의 도시를 나눠서 이제 각자의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마크라는 사람이 한 자신의 커리어의 챕터 한 파트를 정리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좀 갈무리한다, 이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NCT 127에서는 어쨌든 강렬한 비트나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고 실험적인 사운드 이런 것들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NCT U에서는 좀 더 좀 유연한 장르의 유연성 같은 것들 보여줬고, NCT 드림에서는 성장하는 청춘의 서사를 보여줬고, 슈퍼엠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글로벌 퍼포머로서의 역량을 좀 보여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좀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마크 솔로가 되기까지의 자양분이 돼서 지금 새로운 솔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자기 이야기를 그때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치를 다 모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앨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 마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랩, 그리고 힙합 이런 포지션이 있는데요. 이번 앨범에서는 보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많이 드러냅니다. 특히 타이틀곡 이제 1999 같은 경우에는 랩도 물론 이제 곡을 이끌어 갑니다만 후렴은 이제 보컬이란 말이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보면은 굉장히 센티멘털한 어쿠스틱 팝 기반의 보컬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마크의 노래는 또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크 이번 앨범 들으면서 마크의 보컬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좋았나라고 감탄을 하긴 됐어요. 특히 노래 중에서 이제 저니 멀시라든지 왓칭 TV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컬곡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크 자체의 그 저음이라던가 낮은 그 아름다운 목소리, 읊조리는 듯한 약간 그런 이야기하는 듯한 보컬 발성 같은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보컬보다는 전 마크의 솔로 작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랩으로 좀 꽉 찬 네, 맞아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이번 앨범에 있는 82 Pressing이나 아니면은 200 같은 노래들. 그리고 사실 랩이 가장 두드러지는 파트가 이제 뉴욕 맞아요. 파트잖아요. 거기 세션에서 이제 이영지 씨가 피처링한 노래와 그리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렬하게 맞아요. 치고 나가는 듯한 그래서 힙합들이 많죠. 그 곡이 나왔어가지고 마크는 무조건 랩 앨범이 나올 건가 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열어보니까 너무 안정적이고 예쁜 보컬 앨범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NCT가 솔로 작품이 나올 때 사실 이런 좀 의외의 면모들이 많이 맞아요. 나오긴 해요. 예를 들면 태용이 솔로 작품 냈을 때도 태용의 랩이 좀 중심에 있는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랩도 있었지만 보컬에서 굉장히 좀 매력이 많이 두드러졌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마크의 이번 작품이 굉장히 저는 좀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좀 재밌게 들으신 곡 있으실까요? 진짜 힘내 이제 거의 점철된 사람이어가지고 밈에 쩔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1999 막 계속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자기 전에나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요. 999이 좀 아이디어가 재밌는 게 99년생 맞아요. 마크가 그리고 20세기의 마지막에 태어난 멤버로서 뭔가 새 시대를 열어젖히는 맞아요. 자신의 그런 포부를 자신의 삶과 좀 연관지어서 표현을 한 노래란 맞아요. 말이죠. 오빠 앨범 자체가 전반적으로 자기 정체성이라던가 자기 서사를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곡에서 자기 서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전반적으로 노래들도 약간 일기처럼 펼쳐지기도 하고 자기 서사가 계속 쌓여 있다 보니까 이걸 듣고 나면 마크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NCT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곡이 Too Much인데 사실 이 노래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노래가 사실 앨범을 좀 압축하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반부는 그냥 마크의 목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차분하고 잔잔한 어쿠스틱 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또 NCT가 연상되는 굉장히 맞아요. 복잡한 힙합 곡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건데 그래서 이 곡이 과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앨범을 압축하는 노래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볼륨도 굉장히 큰 솔로 작품을 맞아요. 내놓아서 마크의 음악적 역량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힙합, R&B, 소울 같은 여러 장르가 좀 버무려져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작곡, 작사에도 참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본인이 아티스트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앨범이 아닌가 싶어요. 뭐 실제로 많은 또 조력자들도 있죠. 맞아요. 예를 들면 코드 쿤스트도 맞아요.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시온도 참여를 맞아요. 했고 드레스 씨가 네, 프로듀서 프로듀싱을 드레스도 참여를 했고 피처링도 뭐 해찬과 더불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영진도 맞아요. 참여를 했었고 굉장히 좀 기획도 자기가 살아온 도시들을 테마로 삼아서 만들었고 노래도 굉장히 의외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재미가 있는 마크의 솔로 앨범 퍼스트 프루트였습니다. 마크의 The First Fruit가 이제 나왔고 이제 NCT의 다른 솔로 프로젝트들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면서 그렇다면 NCT의 솔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나 지금 이 타이밍에 한번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열심히 군복무하고 계시는 태용의 태용 솔로부터. 씨. 태용은 두 개의 이제 솔로 앨범을 내고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 앨범이 샤라라였고 샤라라. 두 번째가 탭이었죠.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SM이 오랫동안 구축해놓은 그런 프레임 같은 게 있잖아요. 완성도 있는 K-팝 이런 게 있는데 태용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더 틀을 확장시키고 좀 그걸 깨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태용의 샤랄라 처음 들었을 때도 전 재밌었던 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태용이라는 멤버가 NCT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저는 NCT의 얼굴을 하면은 태용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 그쵸. 네, 물론 이 보시는 분들은 다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NCT의 좀 인상적인 순간에 항상 태용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태용 씨 하면은 약간 SM 상이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NCT 전반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외모이기도 해서 태용 하면은 비주얼적으로도 NCT라는 느낌이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NCT가 음악적으로는 SM에서 정말 드물게 힙합, 맞아요. 랩을 랩을 하고 가지고 있죠. 처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룹이잖아요. 맞아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좀 믿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SM이 과거에는 랩, 힙합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약했어요. 맞아요. R&B 하고 계속. 근데 굉장히 좀 신기했던 게 막 7번째 감각 처음 나왔을 맞아요. 때 아직까지도 저희 둘 다 충격을 잊지 못하는 맞아요. 그 이후부터 태용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체리반
그리고 또 영웅 이런 노래들에서 태용 씨가 항상 선두에 있었고 태용 씨의 랩과 퍼포먼스가 있었기 때문에 NCT가 그런 실험적인 면모들을 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지금 영웅이나 체리밤 이야기했을 때 태용 파트가 빡 떠올라요. 그쵸. 그게 떠오를 정도로 NCT 하면 태용이라는 사람의 그 존재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샤랄라를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태용이 노래도 이렇게 잘했나? 맞아요. 이게 마크랑 좀 비슷한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장르의 확장이란 것도 있지만 아티스트로 성장했다는 모습도 잘 드러나가지고 네. 이 앨범 들어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재미있는 느낌은 사실 두 번째인 탭 타이틀곡. 맞아요. 굉장히 재밌는 노래였어요. 탭도 진짜 재밌었어요. 네. 탭 역시 개성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가지고 태용이 나가려는 길이 어느 방향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 것 같은 그 이정표 같은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장르 확장의 NCT 솔로로 이제 그러면 넘어가 볼 텐데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 또 생각이 나는 멤버가 있습니다. 바로 도영. 지난해에 도영의 유스 솔로 앨범이 나왔는데 혜린님은 이 앨범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도영 앨범 좋았어요. 듣고 있으면은 아이돌 보컬리스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까, 그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정말 완성된 선배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 그 보컬리스트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보여지는 그런 앨범이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앨범 자체에서도 뭐 타임머신 같은 곡이라던가 반딧불 같은 곡들이 도영의 미성이 너무 예쁘게 나오잖아요. 네. 그걸 들으면서 도영은 진짜 준비된 보컬리스트였고 정말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뿌듯한 앨범이었습니다. 이 앨범 정말 완벽한 사실 밴드 음악이에요. 맞아요. 락 앨범이에요. 그래서 저 처음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해에 좀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뭐 밴드 음악에 대한 그쵸. 관심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 특히 그 중에 한국 밴드들도 있었습니다만 일본 밴드 특히 그렇죠. 청춘을 테마로 하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이 앨범이 정말 잘 녹아 있었다. 잘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었고 도영은 NCT에서 사실 NCT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NCT의 노래들 생각해보면 좀 세잖아요. 그렇죠. 강하고 뭔가 난해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NCT만의 길을 간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도영의 목소리는 굉장히 미성이죠. 섬세하고 감정의 흐름이 너무 정교해요. 그 부분 때문에 NCT가 음악적 실험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는데 솔로 앨범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특히 저는 뭐 마지막에 있는 댈러스 러브 클럽 같은 경우는 켄지가 이제 맞아요. SM의 또 거의 어머니, 조물주 우리 창조주 어머니.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 켄지님이 만드셨는데 켄지님이 이런 밴드 음악도 정말 잘 쓰는 그러니까. 감탄했어요. 이 전반적으로 청춘에 관한 건 켄지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현재 보이그룹들이 청춘을 테마로 하고 있는 모든 보이그룹들은 그의 손을 맞아요. 그의 공을 이제 피할 수 없다. 다음 멤버로 넘어가 보면 가장 최근에 또 솔로 앨범을 발표한 분이 계시죠. 바로 텐. 그쵸. 네, 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K-팝 올해 1분기 추천작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할 만큼 듣는 것도 있지만 보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무대 영상을 진짜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그 퍼포먼스 위주로 찍어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진짜 퍼포먼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약간 손꼽히게 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텐의 스터너 앨범인데요. 저는 처음에 밤볼라 그 퍼포먼스 비디오 봤는데 와 진짜 잘한다. 요즘 맞아요. 맛있다는 표현 많이 쓰죠. 맞아요. 맛있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타이틀곡도 스터너 이 노래도 굉장히 매력적인 R&B 곡인데 곡을 소화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뮤직비디오나 이런 비주얼 디렉션의 유기성도 되게 좋아가지고 근데 텐 역시 개성이라던가 자기의 길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텐은 사실 NCT 하면은 퍼포먼스 7번째 감각에서 이 사람 춤 진짜 잘 추네. 텐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텐은 의외로 노래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또 놀랐어요. 네. 제가 NCT를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솔로들을 볼 네. 때마다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의 능력이 있었나?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나? 이런 보컬 능력이 있었나? 이거에 항상 감동하고 좀 그냥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너 앨범 들어보니까 이제는 좀 완성형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뭐 88 메이저라고 이제 뉴욕을 기반으로 아시안 아티스트들 많이 좀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 현지에 데뷔시키는 레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뭐 BBC도 공연했고 그쵸. 뭐 타이거 JK 윤미래도 공연했고 그리고 뭐 잭슨 왕도 네. 공연했는데 전 잭슨 왕과 비교했을 때 텐이 또 그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맞아요. 퍼포먼스 아닌가? 잭슨 같은 경우에도 K-팝 아이돌에서 벗어나서 약간 팝스타
팝스타로 지금 전향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갓세븐의 네, 잭슨. 갓세븐의 잭슨에서 자기의 팝스타적인 면모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퍼포먼스도 굉장히 비주얼적으로도 뛰어나고 있는데 이런 계보가 10으로 이어지는 것 같긴 해요, 진짜.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SM의 또 남성 솔로 하면 역시 태민 아니겠습니까? 태민. 네. 근데 저는 텐 솔로를 보면서 스터너 특히 퍼포먼스 보면서 이거 태민의 계보를 좀 잇는 그러게요. 게 아닌가? 스터너는 태민 느낌 많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고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맞아요. 이게 파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유연함과 섬세함과 그 아름다움이 같이 묻어 있어서 태민이 네. 딱 떠오르는 거예요. 목소리도 좀 미소하고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춤을 춰도 이거 텐이 텐이어 추는구나. 쳐야 된다. 네. 그래서 텐의 스터너 사실 최근에 나온 솔로 퍼포먼스 중에 제가 계속 솔로 퍼포먼스를 새로운 시도 그리고 역량 강화 그리고 진화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고 있는데 텐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게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다. 이제 완성된 것 같아요. 이제. 네. NCT가 무한 확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무한 확장을 하지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멤버들이 많고 유닛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만큼 기대할 수 있는 게 많은 거거든요. 맞아요. 멤버 개개인의 감정이나 취향이나 세계관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씩 소개만 해도 무한 확장이 되지 않을까요? 네. 자연스럽게 지금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무한 확장을 하고 있어요. NCT 위시가 이제 무한 확장 체계에 마침표를 찍고 있잖아요. 네. 이제 더 이상 멤버 수도 늘리지 않는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팀 멤버가 이렇게 정해져서 데뷔를 한 건 NCT에서 처음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NCT 안에서도 정착이라는 것의 상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NCT 위시 같은 경우는 데뷔도 도쿄에서